IT로 보는 세상 이슈 이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노벨상의 계절입니다. 올해 노벨상 첫 수상자인 생리의학상은 암과 당뇨를 비롯한 난치병 치료의 열쇠를 찾아낸 두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네. 다른 유력 후보들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알파폴드였어요. 네. 구글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알파폴드가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도 있지만 또 조금 전에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도 이 AI 쪽에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예. 말씀 주신 알파폴드라고 하는 건 역시도 뭐 생리학상이나 화학상 이쪽 특히나 이제 화학상 부문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구글이 만들었다는 알파폴드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유력 이제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2018년에 첫 버전을 만든 네. 신약 개발용 AI 뭐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뭐 굳이 신약 개발을 위한 AI뿐만 아니라 신체의 어떠한 그 기관이나 호르몬 효소를 이루는 주성분인 단백질 있잖아요. 네. 이 단백질의 세부 구조를 분석을 해서 단백질 분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생체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후의 변화가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알파폴드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 2021년에 이 알파폴드 논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논문이 13,000편 이상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건데 지금까지 과학 논문이 6,100만 건여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 10,000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500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편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21년부터니까 그럼 우리가 과학계의 역사를 보면은 되게 뭐 상대적으로 짧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10,000번 이상 이제 인용이 됐다. 이제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게 한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일종의 이런 단백질을 분석하는 우리의 몸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의과학에 기여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100세 산다는 게 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7, 80세 뭐 이렇게 했는데 8, 90세 뭐 90세, 100세 궁극적으로는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IT 대표들은 약간 영생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네. 보던 뭐 그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숨어져 있는 지도들, 그러니까 예. 우리 몸에 관계에 있는 것들을 좀 밝히는 쪽이다 보니까 네네. 인체 신비들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내고 있는 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폴드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AI인데 네. 구글은 알겠는데 구글 딥마인드는 뭐냐 이런 네. 궁금증을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딥마인드 하면 우리가 이 키워드를 딱 생각하면 바로 떠오릅니다. 바로 알파고. 네. 이 알파고가 어디서 만든 거냐? 구글에서 이 딥마인드라는 팀에서 만든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딥마인드는 원래 별도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별도의 회사를 구글이 2015년에 인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팀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예. 그 인수된 팀이 1년 후인 2016년에 나온 게 바로 이 알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파고랑 알파폴드 다 앞에 알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들의 연구가 대부분 다 AI 중에서도 이런 강화학습이라든지 신경망 같은 고급 AI 기술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파고가 바둑을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이길 때 바둑에서 썼었던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알파폴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 분야에서 아까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보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다고 치면 이거는 인체에 있는 단백질 구조의 데이터를 똑같은 이제 방법론으로 예. 좀 분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연구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폴더라면 뭔가 접었다 폈다 네. 뭐 이런 접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단백질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고에서 나온 알파 그리고 폴드, 접는 폴드인데 이름이 좀 흥미로워요. 근데 이 폴드라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이 접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백질이 왜 접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단백질이요. 접히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단백질의 구조가
한 번 접혀 있느냐 두 번 접혀 있느냐 혹은 대각으로 접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백질 성분인데 이게 몸에서의 좀 위치나 구조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요. 긴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슬이 어떤 식으로 접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형태와 기능이 결정이 돼요. 네. 그런데 이 단백질 구조를 일일이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이 단백질 접힘에 대한 것들을 좀 찾는 거에 대한 해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 게 이 알파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접히는지를 예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좀 비유를 하면 단백질 사슬이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히는 방식을 이제 알파폴드가 찾아낸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얻게 됐고 이 기술을 통해서 약물 개발이나 난치병 연구 같은 데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거니까 이 단백질의 접힌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키를 얻는 열쇠가 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궁금한 게 우리 몸속의 단백질 분자를 AI 알파폴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원리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알파폴드가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단백질 분자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AI의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단백질의 접힘 방식을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한다. 네, 예측하는 겁니다.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전체의 그 단백질을 다 볼 수는 없는데 한 가지에 대한 패턴들은 계속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단백질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패턴을 찾는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들이 사슬처럼 연결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특정한 전자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아미노산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어떤 건 또 밀어내면서 고유의 구조로 이제 접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백질의 예시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AI가 이 아미노산이 어떤 방향으로 접힐지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예측하는데 원래는 단백질 구조를 실험실에서 복잡한 장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백질 구조를 가상에서 예측을 하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원리를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알파폴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진짜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요. 202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있기 전까지 우리 몸의 인체 단백질 구조 중에 인간이 밝혀낸 거는요. 전체 이 단백질 구조의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3년 동안에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36만 5천여 종의 단백질 3천 구조까지 예측을 하게 되니까 결국엔 몇 퍼센트 정도 된 건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비율 자체가 이제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밝혀내고 있었던 이 단백질 구조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거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 또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단백질 구조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하나를 밝히는데도 몇 주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AI가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했으면은 몇 달 이상 걸리는 걸 몇 시간으로 줄여주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해독하고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이제 알파폴드를 만든 게 노벨상은 받지 못했지만 예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이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 스루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2022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브레이크 스루상을 받았었고요. 또 지난해는 레스커상이라고 하는데 이 레스커상을 받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32명이 노벨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벨상 바로 밑이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큰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게 이 알파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알파폴드가 2020년도에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때 개발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까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AI라고 하셨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 딥마인드의 창업자인
바로 이 데이비스 허사비스라는 예,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언제 많이 봤냐면 말씀드렸던 알파고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대표가 바로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흥미로운 게 기본적으로 구글의 딥마인드를 창립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천재 연구자로 불렸는데 네. 원래 게임 쪽에 되게 몰입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땐 체스 천재로도 불렸었고 원래 이 알파고를 만들기 전에 블랙 앤 화이트라는 유명한 이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 예. 이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 그 네. 게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가져와서 이 AI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이 알파폴드 같은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법론 자체는 게임이나 뭐 바둑이나 이렇게 쓰던 이 패턴을 보는 거를 결국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게 하는 거잖아요, AI한테.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단백질 데이터를 똑같은 방법으로 AI에게 예측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연구자로 떠오른 것이고요. 그래서 네. AI 기술이 이런 게임이나 이런 알파고뿐만 아니라 인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생명, 있다. 건강.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우리 유전자 정보 단백질 데이터를 이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알파폴드 3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알파폴드 1, 2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알파폴드가 2020년에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처음에 나온 건 2018년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면서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건 2020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던 건 2021년부터요. 알파폴드가 구글에서 되게 비싸게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 딥마인드 팀에서. 근데 이거를 소스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거를 갖고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화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파폴드가 2020년에 발표된 건 알파폴드 2고요. 예.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어진 알파폴드 1은 2018년에 처음에 2018년이군요.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는 제한적인 데이터지만 이때 보여줬던 건 AI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네. 라고 한 걸 보여준 거고 네. 2020년에는 알파폴드 2가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인 발전이 나오면서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파폴드 3의 기술이 이제 1, 2와 비교하면 또 아주 놀랍다면서요. 네, 이 알파폴드 3가요. 지난 5월에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백질을 넘어서 생명체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있잖아요. DNA. 네네네. DNA까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잠재적 부작용까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 진보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이처지나 뭐 이런 데 계속 얘기를 할 때 모든 생체 분자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DNA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예측할 네. 수 있는 AI 모델이 바로 이 알파폴드 3다. 그래서 예. 기존과 다르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몸에 있는 구조들을 또 예측할 수 있게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알파폴드 3가 단백질 분자 분석뿐만이 아니고 상호작용까지 밝혀냈다고 하는데 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무엇과의 상호작용이고 이게 왜 획기적이라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알파폴드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과 이제 분자들과 끊임없이 결합하고 이 안에서 협력하고 특정한 기능을 실행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이나 면역 반응이나 DNA 같은 생물학적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몸에서의 모든 지도를 그려내는 관계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우리 몸의 좀 인체 신비라고 하는 걸 좀 어떻게 예. 보면 데이터적으로 밝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연구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획기적이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이 특정한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연구에 대한 걸 보고 우리가 약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네네. 시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암세포가
이제 딱 나왔을 때 암세포라는 게 어떤 식의 단백질들, 특정 단백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암을 성장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게 성장시키지 않게 하는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복잡한 우리 몸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과정들, 그 안에서 있는 네트워크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개인의 상호 패턴을 분석해서 정밀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DNA나 RNA 같은 유전 정보 데이터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뭔가 불치병 같은 걸 좀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혁명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참 그 모병장수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이 노화의 과정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화도 결국에는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정보를 단백질이라는 네. 변화를 본다는 건 결국에는 그걸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피부의 변화가 있을 때 네. 그때 이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알파폴드 3의 기술이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예, 예. 실제로 이걸 만든 허서비스 CEO도 생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생물학적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알파폴드가 이제 3가 새로운 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간의 구조 예측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보니까 이걸 갖고 신약 개발 뭐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암이나 뭐 알츠하이머, 예. 파킨슨 같은 질환에서 이런 질환이 결국 단백질 특정 단백질이 잘못된 작용을 해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맞춤형 치료. 사람마다 상호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백질이 어려운 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똑같은 상황에서 단백질 구조나 상호작용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있죠. 거거든요. 접해 있는 것 모양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사람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단백질 구조라든가 상호작용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전자 연구라든지 예. 희귀질환 이런 것들도 치료할 수 있고 네. 백신이라든지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 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이야기들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참 전 인류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서 참 패닉에 빠졌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완전히 문제 없다기엔 아직은 좀 갈 길이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파폴드 같은 AI 기술 덕분에 확실히 전염병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건 좀 네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약에 진짜 코로나19 같은 게 또 발생했다. 그러면 알파폴드 같은 AI가 질병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속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 바이러스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 단백질의 구조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네. 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럼 그걸 예. 통해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큰 건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치료제를 맞게 되거나 이제 백신을 맞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까지 되니까 결국에는 백신 개발 속도, 치료제 개발 속도도 혁신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이번처럼의 큰 패닉이 아니라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이 그 알파폴드가 갖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알파볼드 3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돼서 정말 그 획기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 실제로 맞춤형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많은 도움을 좀 얻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는 단계고. 네, 왜냐하면 이 알파폴드라는 건 뭐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구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단백질 지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을 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슷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사람에 맞는 요즘에 이제 맞춤형 치료제들, 맞춤형 백신, 네네. 이거는 맞춤형 주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유전자 기반의 주사들인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관건이에요. 또. 이런 변화들이 지금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이런 AI 덕분에 도움을 사람들이 얻고 있고 네. 이 도움을 얻는 속도나 비용들도 조금씩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반인들도 구글 딥마인드에 접속하면 알파폴더 3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 복잡한 기술 어디에 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알파폴드를 무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알파폴드 서버도 이번에 같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과학자들이 뭐 DNA나 RNA나 아니면은 화학적 변형에 대한 단백질 상호작용의 예측을 직접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AI 기술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물학자들한테는 되게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들은 좀 쓸 거는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불구하고 쓰는 예를 들면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약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 네. 연구자들한테는 실험실에서 지금까지는 이 단백질 구조를 직접 다 분석을 했어야 됐는데 이 알파폴드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해 보거나 기초 연구나 고급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 이 단백질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 건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AI한테 시뮬레이션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네. 이제 놀라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생명과학 교육을 위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일종의 교보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네.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폴드 1, 2, 3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단백질 구조를 이제 우리가 좀 후행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보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를 갖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의 그 진화를 똑같이 어떤 단백질 구조에 예측을 해본다. 뭐 제가 바이오 전문가는 네.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데이터 분석에 좀 예측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성은 실시간성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를 예전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지만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시청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건강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네.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이러한 것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좀 생명 연장의 꿈 네. 이런 데서 좀 실시간으로 가장 발휘할 수 근본적인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네,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환이 요즘에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복합 질환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혈압이란가 혈압과 당뇨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네. 실제로 최근에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실제 말씀하신 당뇨와의 상관관계들이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되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단백질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실제 데이터화를 하고 수치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혹은 예. 이제 식단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단백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수 있고 예.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네. 알파폴드의 한계는 없습니까? 물론 많이 있죠. 아까 아직은 보완해야 될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미래의 방향이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실시간 예측이 좀 안 된다거나 예, 아까 말한 대로 복합체를 분석하는 게 좀 어렵거나 아직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모든 단백질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알려진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완전히 새롭거나 완전히 특이한 거는 예측하기 어렵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게 생겼을 때 이 AI에게 추가적인 학습을 시켜주면 더 똑똑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연구자들이 이걸 더 많이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연구의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게 이제 인류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딥마인드 팀에서 이거를 자기네들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네. 연구자들 좀 무료로 푼 이유가 결국엔 같이 연구하면 이 연구의 성과가 결국엔 더 이 AI를 똑똑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의료 분야에도 AI 기술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요. 뭐 예를 들면 정밀 진단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속도라든지 맞춤형 치료라든지 원격 치료, 헬스케어 이런 데들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AI가
이것 자체로 치료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의료진의 중요한 도구이냐 파트너이고 네.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결국에는 치료는 여전히 의사와 사람이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수다 오늘 알파폴드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